안녕하세요, 별비 여러분, 천원입니다. 이번에 들고 온 소설은 어린 왕자 3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행성과 사람들을 만났던 어린 왕자는 처음 온 지구에서 어떤 이야기를 그렸을까요? 그럼 어린 왕자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해볼까요? 어린 왕자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산이라고는 자기 무릎 높이에 화산 3개밖에 없었거든요. 어린 왕자는 휴화산을 의자처럼 사용하곤 했었어요. 이렇게 높은 산에서 보면 별과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겠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침처럼 뾰족한 바위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넌 혹시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나랑 친구할래? 난 혼자거든. 난 혼자거든, 난 혼자거든, 난 혼자거든. 이별은 진짜 이상해.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바싹 마른 데다 날카롭고 각박해. 이곳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들은 걸 반복하기만 한다고. 우리 변에는 꽃이 있었지.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말이야. 모래사막과 바위와 눈 덮인 땅을 오래오래 걸은 끝에 어린 왕자는 결국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나 있었어요.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어느 한 정원이었어요. 안녕. 장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자기 장미와 똑같이 생긴 꽃들이었거든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안이 벙벙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우린 장미야. 만나서 반가워. 장미꽃들이 대답했어요. 어린 왕자는 매우 상심했습니다. 장미는 자신이 우주와 자기 별을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했는데 이 정원에만 똑같이 생긴 꽃들이 무려 5,000송이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장미가 이 광경을 보면 무척 당황하겠구나. 웃은 꼴을 면하려고 마구 기침하다가 죽을 지경이 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장미를 간호하는 척을 해야겠지. 안 그러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어린 왕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미를 가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냥 평범한 장미였구나. 그냥 평범한 장미야. 내 무릎만큼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아마 영원히 활동도 못하는 휴화산이고, 그걸로는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다고. 풀숲에 누운 채로 어린 왕자는 잠시 울었어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요. 안녕? 여우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넌 누구야? 정말 사랑스럽구나. 스담스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난 여우야.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리 와서 함께 놀자. 난 너무 슬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청했어요. 난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안.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한 다음 말을 이었어요. 근데 길들인다가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혹시 뭘 찾고 있어? 여우가 물었습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가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사람들은 총을 들고 사냥을 해. 얼마나 소용가신지. 그들은 닭도 키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게 다야. 너도 혹시 닭을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그래서 길들인다가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사람들은 거의 잊고 있는 말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답했습니다.
관계를 맺어? 그래. 넌 지금은 많고 많은 남자애 중 하나일 뿐이지? 난 딱히 내가 필요하진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을 거고, 너에게 난 많고 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날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 존재가 될 거야.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라고. 나도 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꽃 한 송이가 있거든. 그 꽃이 날 기들인 거네. 아마 그럴 거야. 여우가 대답했어요. 지구에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말이야. 미안. 지구 이야기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여우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별에서 왔니?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어? 아니? 굉장한데? 닭은 있어? 없어. 완벽한 곳이구나. 여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우는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내 삶은 너무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닭은 전부 똑같이 생겼고 사람들도 그래. 지루하단 말이지. 그런데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살을 받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나는 내 발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 다른 걸 알아차리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면 땅굴 속으로 숨어버릴 거라고. 그치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땅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래. 저기 봐. 저기 밀밭 보이니?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슬프게도 말이지. 그런데 내 머리칼은 황금빛이잖아? 네가 날 길들인다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거야. 이제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내가 떠오를 테니까 말이야.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잠자코 어린 왕자를 응시했습니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걸. 친구들 찾아야 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아갈 시간이 없다고. 그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이 없으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날 빨리 길들여줘. 걔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우선 인내심이 좀 필요해. 내게서 좀 떨어져서 저쪽 풀밭에 앉을래? 내가 살짝 곁눈질로 널 바라볼 거야. 넌 아무 얘기하지 마. 언어는 오해를 낳거든. 그래도 날마다 내게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아줘. 다음날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러 다시 왔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에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넌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지. 여우가 말했습니다. 의식은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간에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가령 사냥꾼들도 의식이란 게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추더라고. 그럼 목요일은 흥미진진한 하루가 되는 거야. 나도 포도밭까지 긴 산책을 나갈 수가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러 간다면 모든 날이 다 똑같아져 버리고 나도 결코 쉴 수 없었겠지.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갔습니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여우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네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난 널 아프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길들여 달라 그랬어. 알아. 여우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알아. 여우가 대답했어요. 결국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얻은 게 왜 없어? 얻은 게 당연히 있지. 밀밭에 황금빛이 있잖아. 그러고 나서 여우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장미들을 만나볼래? 내 장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란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다음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와줄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보러 갔습니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아직 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도 않았고 너희도 다른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지. 나와 여우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그때 내게 여우는 많고 많은 여우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였어. 그런데 나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다고. 그 말을 들은 장미들은 기분이 무척 상했어요. 너희는 아름답지만 텅 비어있구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지나가는 행인에겐 내 장미가 너희와 똑같이 보이겠지? 그렇지만 나에겐 내 장미 한 송이가 너희 전부보다 훨씬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매일같이 물을 주었거든. 유리덮개를 씌워주기도 하고 바람막이로 지켜주기도 하고 그 꽃이 위에 송충이들을 잡아주었지. 불평도 들어주고 허영을 부려도 참아주고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참아준 것도 다 그 꽃을 위해서였어.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장미니까.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보러 갔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잘 가. 여우가 말했습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장미를 소중히 여기게 된 건, 내 장미가 너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다시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지만 여우가 말했어요. 그래도 너는 잊지 마. 내가 길들인 대상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걸. 넌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맞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안녕? 설로 변경원이 답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여행객들을 1000명씩 분류한단다. 그들을 태운 기차를 상황에 따라 오른쪽으로 보내거나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때 불 밝힌 급행열차가 우레와 같은 굉음을 내며 들어왔어요. 선로 변경원의 사무실까지 흔들렸고요.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다들 뭘 찾는 걸까요? 기관사들 자신도 모를걸?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불을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레 같은 굉음을 내며 들어왔어요. 우와, 그 사람들이 벌써 다시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야.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뭐랄까, 일종의 교환이란다?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꾸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야.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우레 같은 굉음을 내며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 간 여행객들을 따라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 열차 안에서 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할걸? 어린이들만 창문에 코 박고 밖을 보겠지. 아마도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있는 건 아이들 뿐이에요. 아이들은 인형에 시간을 들여요. 그럼 인형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을 뺏기면 울음을 터뜨리는 건가 봐요. 아이들은 운이 좋구나. 설로 변경원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안녕? 상인이 말했어요. 그는 갈증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는 신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왜 이 약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시간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어. 일주일에 53분을 벌어준단다. 그 53분 동안 뭘 할 건데요?
원하는 걸 하겠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53분이 있다면 천천히 샘이 있는 곳으로 산책하듯 걸어갈 거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비축해둔 물을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어린 왕자의 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들은 흥미롭구나.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물도 다 떨어졌어. 나도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울이 그가 내게 말했어요. 꼬마 친구,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왜? 탈수로 죽을 지경이니까. 그는 내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사귄 일은 좋았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변하지 않아. 난 여우와 친구가 되어 무척 행복해. 이 아이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이나 갈증에 시달린 적이 없을지도 몰라. 조금의 햇빛만이 있어도 충분한 거겠지?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답하듯 말했어요.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그럴 힘이 없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드넓은 사막에서 우연히 우물을 찾길 바라다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몇 시간을 걸으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갈증으로 미열에 시달리던 나는 꿈결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다녔어요. 너도 목이 마르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물은 마음에도 좋으니까. 나는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잠자코 있었어요. 그에게 질문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왕자는 기진맥진한 모양인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바로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어요.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물론이야. 나는 달 아래 너울거리는 모래숲곡들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요함 가운데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불현듯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무척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오래된 저택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을 들었어요. 물론 아무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찾으려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그런데도 집 전체가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집 깊숙한 곳에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내 친구 여우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 기쁘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마음까지 따스해졌어요.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달빛이 비치는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감은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건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린 왕자의 살짝 벌어진 입술에 어렴풋이 미소가 번졌어요. 잠든 어린 왕자를 보며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해 그의 변치 않는 마음 때문이겠지. 자는 동안에도 그의 안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장미의 형상 때문이야. 나는 어린 왕자가 더더욱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등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꺼져버릴 수 있다. 그렇게 걸어간 끝에 동이 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허겁지겁 급행열차에 올라타 정작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말이야. 그냥 불안에 떨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지. 우리가 다다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서 흔히 보이는 우물과 달랐어요.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사막에 간단하게 구멍이 파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의 우물처럼 생겼어요. 근처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나는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한데? 내가 말했어요. 전부 준비되어 네? 도르래랑 두레박 밧줄까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오랜 잠에서 깬 낡은 분향개처럼 도르래가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려? 우리가 우물을 깨워서 우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둬. 내가 할게. 내겐 너무 무거워. 나는 우물 테두리 돌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아 돌 위에 올려두었어요. 귓가에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고 여전히 일렁거리는 우물의 수면 위로 태양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해줘. 나는 얼른 두레박을 들어올려 어린 왕자의 입가에 대주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습니다. 축제에 온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 물은 일반적인 마시는 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걸어온 발걸음, 도르래의 노랫소리, 내 팔의 수고가 어우러져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어린 시절 성탄절 선물들이 전나무 조명과 자정미사의 음악, 부드러운 미소들 때문에 더 돋보이던 것과 같았거든요. 아저씨 별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장미 5,000송이를 갖고 있지.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결코 찾지를 못해. 찾지 못하지. 나는 대답했어요. 한 송이 장미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말이야. 정말 그래. 나는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만 찾아야 된다고.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숨이 편안해졌어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사막의 모래가 꿀 빛깔로 물들어갔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모래를 보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이유로 나는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까요? 응. 아저씨, 저번에 한 약속 들어줘. 어린 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내 곁에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무슨 약속? 있잖아. 양에게 씌울 부리망.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스케치한 그림을 꺼냈습니다. 어린 왕자가 쳐다보고 웃었어요. 있잖아.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 양배추랑 좀 닮았어. 아, 내가 바오밥 나무를 그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좀 뿔처럼 보여. 너무 길어서 그래.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못 써, 꼬마 친구. 내가 그려본 거라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 다잖아. 괜찮아. 어린이들은 다 알아보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리망을 그렸어요. 그걸 건네주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서 떨어졌어.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불쑥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일주일 전 아침에 널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을 홀로 거니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왔던 거야?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는 주저하며 말을 이었어요. 떨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라서.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얼굴을 붉혔으니 그렇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난 두렵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 비행기 있는 대로 다시 가야 돼.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우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누군가에게 길들여졌다면 얼마간 눈물을 흘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요. 우물 옆에 오래된 돌담의 잔해가 있었어요.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어린 왕자가 돌담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억 안 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고. 다른 목소리가 반박한 모양이었어요. 어린 왕자가 곧 응수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아니, 오늘은 맞는데 장소가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모래바닥에 찍힌 내 발자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면 알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내가 그곳에 있을 거니까. 나는 벽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독 괜찮은 거야? 내가 오래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 맞지? 나는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아 숨을 참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른 데로 가. 나 내려갈래.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돌담 아래로 시선을 내린 순간 나는 뛰듯이 놀랬어요. 어린 왕자 바로 앞에 노란 뱀이 금방이라도 덮칠 태세로 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면서 급히 내려갔어요. 내가 다가가는 소리에 뱀은 스르륵 모래바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흡사 샘의 물줄기가 잦아드는 것 같았어요. 뱀은 조금도 서두른 법이 없이 슉슉거리며 돌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돌담에 도착한 나는 꼬마 친구를 번쩍 발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눈처럼 창백했어요. 무슨 짓이야? 왜 뱀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가 늘 두르고 다니는 금색 머플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어린 왕자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는 물을 좀 먹였습니다. 나는 감히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어요. 그의 심장이 막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비행기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쩌다 보니 비행기를 고칠 수 있었다고 그에게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오늘 우리 별로 돌아가. 그리고 나서 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멀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는 어린아이를 안듯이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는 곧장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린 왕자의 진지한 눈빛은 먼 곳에 떠다녔습니다. 아저씨가 준 양이 나한테 있어.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부리망도 있어.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내 품에서 그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우리 꼬마 친구, 너 무서웠구나. 물론 그는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다는 감정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어요. 내게는 사막에서 만난 샘 같은 웃음소리였는데 말이에요. 꼬마 친구,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들어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어요. 오늘 밤 1년이 되거든.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우리 별이 있을 거야. 꼬마 친구,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건 다 나쁜 꿈인 거지?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물론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행복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있으니까. 그럼 물도 그래.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랑 밧줄 때문에. 기억해야 해. 정말 맛있었어. 그럼 아저씨는 밤마다 별들을 바라보겠지.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이제 내 별은 아저씨에게 모든 별 중에 하나니까 아저씨는 어떤 별이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별들이 전부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아저씨한테 선물을 줄 건데,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아, 애야. 우리 꼬만 친구야. 내 웃음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처럼 말이지.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보지만 별이 누구에게나 같다는 의미는 아니야. 여행자에게 별은 안내자야. 다른 누군가에게 별은 그저 작은 빛에 지나지 않고, 학자들에게 별은 풀어야 할 숙제야. 내가 만난 사업가 아저씨에겐 별이 금이겠지? 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말이야. 아저씨는 아저씨 혼자만 아무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밤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중 한 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중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된 거야. 어린 남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나중에 아저씨가 기운을 차리면 나를 만난 걸 떠올리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니까. 나와 함께 웃고 싶은 기분을 느끼겠지? 행복한 기분을 느끼려고 가끔씩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굉장히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때 별들을 볼 때마다 난 웃음이 나.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짓궂은 장난을 친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방울들을 아저씨한테 준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했어요. 오늘 밤에는 아저씨 오지 마. 내 곁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아마 나는 아파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 거래.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뱀 때문에 그래.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심술구죠. 재미로 물기도 하거든.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도했어요. 두 번째 물때는 뱀의 독성이 없어지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습을 감췄어요. 내가 어린 왕자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아저씨였네.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걱정했어요. 아저씨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 힘들어질 거야. 이제 곧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안 갈 거야. 너무 멀어. 내 몸 이대로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몸은 버려진 낡은 껍질 같을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플 게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기운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근사할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보겠지. 모든 별에는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있을 거야. 모든 별들은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밌겠지?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바늘을 갖게 되고 나도 5억 개의 샘을 가지게 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이제 나 혼자 있도록 조금 떨어져 있어줘. 그는 두려웠는지 자리에 주저앉혔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아저씨, 내 장미는 말이야. 난 그 꽃이 책임져야 해. 장미는 너무 약하거든.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건 가시 4개가 전부야. 나는 더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자,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발 내디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의 발목 언저리에서 노란 섬광이 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잠시 미동도 없이 있었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나무가 쓰러지듯이 부드럽게 어린 왕자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래바닥이라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6년이나 흘렀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기뻐했어요. 나는 어린 왕자와의 이별로 매우 슬펐지만 이 말만 했습니다. 너무 지쳤어. 지금 나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 하나는 믿고 있어요. 동이 틀 무렵 난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아주 무거울 것도 없는 그러한 몸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밤마다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5억 개의 작은 방울이 울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문득 엄청난 일이 기억났어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줬던 부리망에 가죽끈을 단다는 사실을 그만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어린 왕자는 양에게 부리망을 달아줄 수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나는 계속 궁금합니다. 그의 별은 별일 없이 괜찮을까? 양이 장미를 먹어치운 건 아니야? 어떤 날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물론 그럴 리 없지. 어린 왕자가 매일 밤 장미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잖아? 양을 잘 감시하니까. 나는 곧 기분이 좋아집니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방심하잖아? 그럼 끝인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에 씌우는 거를 잊어버리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빠져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작은 방울들은 다 눈물로 바뀌어버리더군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내가 그랬듯이 어딘가에서 낯선 양 한 마리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주가 완전히 달라진다니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볼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아닐까? 대답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어른들은 이 일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에요. 이전 그림과 동일한 풍경이지만 당신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구의 바로 이곳에 어린 왕자는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만일 그대가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이곳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곳을 지나갈 일이 생기거든 부탁하건대 서둘러 지나치지 말고 잠시 저 별 아래에서 기다려주세요.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해맑게 웃거든.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요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다면 아마 그가 누구인지 아마도 그대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슬퍼하는 나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제게 꼭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이에요.